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Why 중국 중기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 김기문 회장이 주장한 경제단체 정치 참여 왜? 라는 제목으로 박영선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4년임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관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 경제단체인 중앙회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는 일에 일체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기업인 출신 의원은 국회에 너무 적은 반면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은 너무 많다며 정치권의 중소기업을 대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정치권이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경제계와 노동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 중앙회는 물론 대한상위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관, 윤리강령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 즉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노동자는 자본을 지닌 기업인에 비해 약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정치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 워키즘인가 그런 것들이 뭐 해체주의 뭐 이런 게 이제 그 프랑스 좌파 이념에서들 많이 나온 건데 자기네들은 약자로 보고 자기네들은 옳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 이런 뭐 여성평등도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성평등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금 돼 오고 있는데 지금 뭔가 세상이 이 중기 회장이 표현한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뭔가 세상이라는 게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게 없이 너무 편향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공감이 갑니다. 정경유착 대 정로유착이냐 이렇게 대립관계가 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중기중앙회의 정치활동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기업인은 자본을 지닌 권력자로 정치권과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고 나아가 정경유착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머스크가 그 기업인인데 트럼프하고 붙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경유착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될까요? 글쎄 옳습니다. 다만 정경유착은 물론 현 시대 정치와 노조가 밀착되는 정로유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조의 그 정치 참여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치 안 하려고 아니 그 노조 운동만 하더라도 바빠 죽겠는데 뭔 정치에 정치의 영향력은 뭐 끼칠 수 있을지 모르죠. 민주당이 좀 그런 입장이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없으니 단결화하고 정치화했다고 미화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좌파 세상이 되다 보니 기업 경영자는 악으로 더 몰리고 그러나 반성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도 오죽하면 힘을 모아 자신들이 생존을 유지해야 했겠는가.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에, 상대방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노예, 옛날 뭐 노예로 시작했던 거죠. 농업시대 때도. 노동착취는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태동하지 않았겠느냐. 공산주의 태동부터 정경유착을 타파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멀리하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견제와 균형은 인간 사회에 필요합니다. 중기회장이 오죽하면 또 중기 소상공인 정치 세력화를 갈하겠는가. 중기의 정치 참여 불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부터가 불균형인 것이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정치 헌금과 로비를 인정하는 국가 아니냐.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도 그 로비를 헌대면은 뭐 돈으로는 안 하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자동차 그 파업할 때 거기 직접 참 가가지고 격려를 했죠. 노동조합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또 로비를 한다면은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 로비가 인정되는 그런 정치 풍토 이런 것도 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스라엘 휴전 중인 가자의 대규모 공습에 300여 명 사망, 트럼프가 공격 승인했답니다. 정성호 기자가 YTN에서 3월 18일에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 제안을 거부했다며 휴전을 이어가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해 300여 명 이상이 숨졌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 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8일 새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현재까지 사망자 33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휴전 협상 제안을 모두 거부하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겨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한 뒤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사진이 찍힐 때는 히잡을 쓴 여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려고들 노력을 하죠. 백악관 프랑스 정치인에게 미국 자유의 여신상 반환 제안 절대 그렇게 못한다. 로렌 어윈 더 힐에서 3월 18일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1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동상을 돌려보낼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그 백악관 대변인이 젊은 미인 여성이 됨으로써 또 독특한 그 대변인이죠. 27살밖에 안 되는데 32살 차이 남편하고서 또 애를 출산하고서 정말 대학교 때부터 이런 분야 쪽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이 캠프에 이게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익명의 저급 프랑스 정치인에게 드리는 조언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대바라지게 대받아쳐버리네요. 그거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미군이 참전을 안 했다면은 독일한테 맡겨서 지금 독일 땅이 돼가지고 프랑스 말 못하고 있을걸? 그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요즘에 왜 우리한테 감사 안 하느냐라고 국방장관도 얘기하고 국무장관도 얘기하고 잠깐 우리가 그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조금 좀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음, 그런 쪽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깨어난 유럽, 일본은 언제까지 잠을 자나? 자, 무라카미 나오키가 동양경제 온라인에 3월 1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관세 부과로 미 인플레이션율 일시적으로 상승할 듯. 뭐 어느 정도 상승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독일 헌법 개정 80조엔 재정 출동 결정. 2차 대전 패망 후에 헌법상
국방비 한계를 뒀었는데 미국이 나토에서 손을 조금씩 뗄래니까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일이 2차 대전까지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정한 GDP의 1% 이상 추가 재정 지출. 그래봐야 아마 그 국방비가 GDP의 3%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 경제가 호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각성하지 않은 일본은 향후도 경제 정체의 염려. 그러니까 일본도 좀 어떻게 그 정부 투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은 한국이 먼저 보여줬죠. 뭐 경부 고속도로 놓는 것 자체가 인프라 투자였고 또 방위산업 발전시키는 거 이런 건데 지금 유럽은 2차 대전 후에 아주 그 평화를 그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 구가했던 게 아니냐. 지금 미국 혼자 이제 다 지탱하기 이제 힘들다 우리도 재정 적자도 꽤 오래 쌓이고 아주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다시 이 재무장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국방 방위 산업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 가야 되고 AI 전력 및 그 반도체 산단 투자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영토나 원전 취급 의제인가 미러 정상 정전 18일 회담 마찌 사토시가 3월 18일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18일이면은 오전에 했지만 일본 시간은 밤에 날짜 분계선이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동아시아 쪽은 18일 밤늦게지만은 낮에 대부분 기사를 쓴다 그러면은 19일 날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전화 통화를 했는데 뒷면에 뭐 편집을 했지만은 별무신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씨는 16일에는 토지나 발전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그 에어포스 원 탑승하는 기자들한테 그 정도 얘기를 했었다 그러고 푸틴 정권은 이전부터 정전교섭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4주부터의 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의 배제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돼서 미러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대러 경제 제재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푸틴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 분계선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는 오늘 결국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뭐 통화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이 19일 날 그 좀 나온 게 있죠. 언론 보도로 약소국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가 약소국가 입장을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가 휴전 합정할 때 남한은 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존심이 북친 통일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협정에 참여 안 한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한국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협정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협정이 되더라도 휴전 협정이 되더라도 어, 미군한테 좋다. 방위 조약 해달라. 이거 성공을 하신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미국한테 안전보장협정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못 받아낸다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젤렌스키 자존심은 일단 내려놓고 좀 평화 협정의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젤렌스키의 행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지만은 미국이 자원을 원하니까 뭐 어떻게 잘 협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다움을 잃었다. 이재용 회장이 9년 만에 실시한 임원 세미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이렇게 그 시작 제목으로 동행경제 온라인에서 국내 서울신문을 인용 보도를 거의 다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정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지금 대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정신을 다시 바로잡았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아내와 아이만 빼고는 모두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일신 뭐 제1신 이런 식으로 그 표현들이 됐었죠. 그리고 현재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해 무대에서 쫓겨났답니다. 삼성이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2017년에 해체된 미래전략실 이런 것들이 야권 정치권에서 정경유착이나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공격도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속 시끄럽고 그다음에 계속 무슨 뭐 저기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아주 피곤해가지고 없앴는데 이거 다시 만든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는 자기만족에 빠졌다고 그러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그러고 TV, 스마트폰, 가전 이런 거 DX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제품 품질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 뭐 이렇게 그 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이 제도 쓰는 노트북을 그 뭐 제가 선정하기보다는 사양이나 여러 가지 가격 조건 뭐 이런 거를 다 검토해 봐가지고 그 제 아들이 그 선정해 주는데 현재 그냥 LG 거 그냥 사세요. 뭐 동네도 뭐 가깝고 하니까 그 대리점이 총판 대리점인가 있는데 그래서 뭐 LG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뭐 쭉 1도 기술, 2도 기술, 3도 기술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다는데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강하고 승부에 강한 삼성인이 다시 되자. 삼성은 지금 조직이 비대해져 사업진력이 떨어졌다고 박재균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그렇게 또 조언을 했답니다. 역대 회장 계속되는 위기 경영. 그런데 위기 경영은 삼성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저도 그 직장에 있을 때 조직에 있을 때 항상 그 신년사나 연말 무슨 뭐 그 할 때 또 그 사무실에서 이제 또 뭐 저기 강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그 사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참 편의적으로 항상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경영 악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거는 거의 제가 30년 동안 거의 매년 똑같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데도 최부정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계열 거를 좀 슬럼프 분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그 조직이 비대해져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TV 뭐 이런 휴대폰 이런 부분하고 반도체 부분하고 이 분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또 책임 경영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이 반도체 메모리 부분이 경쟁에서 어떠냐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신선한 혼란. 어쨌든 50년 가까이 된 그 독재 정권을 반군이 밀어냈는데, 기존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리아 알라위파 지역에 있는 정부 지원 준 군사 조직 튀르키예가 지원하고 있다는데, 알라위파 반대파를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다고 합니다. 알라위파 반대파가 그 구 정권의 잔존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입장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쫓겨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분열된 상태로 놔두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러시아가 그냥 그대로 있어도 자기네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리아의 그 부도를 이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 아프리카로 가는 이 아프리카의 저기 자원, 이런 개발의 그 루트라고 그러죠. 시리아 이 부두가. 그러니까 요거를 뭐 완전히 떠나지 않게끔 해주려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책은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글로벌 권력 역할을 재편하는 또 다른 과정일 뿐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미 국방장관 출신인 그 시신종이 얘기한 대로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면 곤란하다. 중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미국은 나름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푸틴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좀 견제하는 거죠. 중국도. 그러니까 최종 기승전 중공이에요. 기승전 중공.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세계 정세를 읽는데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생존 뉴스, 생존 우선, 그런 뉴스들을 매일 쏟아지는데, 뭐 며칠을 안 보고 뉴스들을 안 보고 지낼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동안 흘러간 과정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누가 또 설명해 주지 않는 한 거기에 몰랐던 거는 또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들 말에 그냥 휩쓸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보려고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이런 신문을 보고 전자신문을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는 이유들이 그냥 궁금증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이번에 평화협상 무대도 사우디였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러시아가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는 뭔가 이 석유 동맹을 같이 맺어가지고 가격 단합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면 석유 가격이 팡 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미국이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업체 상황이 어떤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트럼프, 푸틴 전면 휴전까지는 못 갔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 제한적 휴전 합의는 했다. 3월 19일 오전 9시. 그러니까 그 날짜번 개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9일에 취급하게 되는 거죠. 18일 정상 간 90분 전화통화, 푸틴 30일 전면 휴전은 거부, 백악관 흑해 전면 휴전 논의 착수했다고, 일각선 휴전 내용 불확실성 지적도, 에너지 인프라냐, 그것 때 에너지 인프라냐, 요 앞에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젤렌스키 원칙적 동의, 셜츠 평화 첫걸음, 뭔가 통화를 했는데 아주 그냥 획기적인 그 휴전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러시아는 미국이 애초 요구한 전면적인 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나 원칙적으로 부분 휴전안에 동의하면서
전쟁 발발 3년 만에 평화를 향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에는 찬성한다고 밝힌 뒤 러시아가 미로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뭐 표현했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휴전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이 그때는 한반도에 직접 참전했으니까 들어갔지만은 지금 직접 참전은 아니니까 제3국 사우디에서 휴전 협정을 맺더라도 안전보장 협정을 협의를 젤렌스키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지난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돌이키면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휴전회담이 질이 멸멸할 것 같다. 그 이면에는 서방이 가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이 아직 거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 금융 자산이 동결됐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대주겠다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왜 이적 행위를 해주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이라는 그 특수 상황은 평상시에 그 도의적인 게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제가 또 구두로 얘기했듯이 트럼프의 무기는 드릴 베이비 드릴 유가 하락을 유도해 러시아를 어렵게 만들면은 러시아는 전쟁은 해야지 돈은 나올 데가 없지. 그러면은 이게 뭐 유가 내려가면은 아주 그 곤란하니까 이제 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트럼프 JFK 암살문서 공개. 스티브 홀랜드와 리치 맥케이가 로이터에서 3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3년 존 F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기밀로 분류된 메모의 PDF를 포함한 디지털 문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직후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둘러싼 당시의 공포 분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로버트 F 케네디, 케네디 아들이자 존 F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 그런 케네디는 중앙정보국, 미국 CIA가 삼촌이 죽음에 관여했다고 믿으면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하버드 역사학 교수 프레드릭 로게발은 모든 문서를 수정하지 않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극적인 새로운 폭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1963년 국방부는 1960년대 초 냉전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다루며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답니다. 툴시 게바도 국가정보국장은 X에 올린 글에 트럼프 대통령은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비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픈이 된다 그래도 그럼 진짜 그러면 누가 죽였냐 누가 사주를 했느냐 그것까지는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들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 분산 복합체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그게 무기 만드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평화 이쪽을 하다 보니까 또 전통적으로 그 아일랜드계 좀 아일랜드계 찬밥 신수였죠. 그리고 카톨릭이고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앵글로 삭슨적 개신교 쪽이 대통령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저거 별 볼 일 없는 아인델드 섬 출신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야 이거 지금 못 살겠잖아. 그래서 누가 사주하지 않았나 그런 게 음모론일까요? 뭐 빤한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하니까 괜히 인정이 안 되면 음모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암살의 근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오스왈드 독단으로는 아닐 것은 빤하고 누가 사주했을까? 아직도 미결의장이다. 트럼프를 암살 시도했던 그 젊은 청년에 대해서는 그 후 뉴스 보도가 없죠. 독단적으로 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미국도 쉬쉬하는 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전협상 푸틴의 강세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분명 뭐가 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전쟁을 멈추고 싶은 이유. AAA라고 익명으로 전 항공자유대 정보 간부랍니다. 공격 3배의 법칙 러시아군의 엄중한 현주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을 서두르는 이유. 그것은 중국의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깎아 북극해 항로 대전역에서 견제 때문이었다. 어쨌든 아까 기승절 중공 견제 이거하고 이 식견이 같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방도 필요와 염전감의 만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 등 세상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군도 상당히 피폐해진 것으로 보인다. 공격 3배 법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듯이 방어 측보다 공격 측이 더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적이 휴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사실상 푸틴 아니냐. 병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는 손모가 현저한 병원을 이게 병원이 그냥 의료병원이 아니고 그 군인병 원군 이런 한자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부족한 병기나 국민 양용 보급 물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두 나라의 큰 빚을 졌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입할 뿐 아니라 서방에 못 팔아먹게 되니까 이제 중국이 얼씨구나 해가지고 우리한테 싸게 팔어.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싸게 줘야 되니까. 그 비싸면 우리 딴 데서 살 거야. 중국이 또 그럴 거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1년 3개월은 2003년 5월 연해주의 균형 군항이기도 한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중국이 월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항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이 군함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은 우리나라 해서 남해로 해가지고 저기 쓰시마 해협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 북한의 두만강 유역이 러시아하고 경계선이 돼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막혀져 있어가지고 중국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 거기에 떠돌이배처럼 뒤를 들여온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시적인 군사지원 중단은 누구보다도 푸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다. 우리는 이 휴전 이유를 주시하고 외교 전략도 재검토해야 된다. 일본인 입장에서 써볼 수 있는 얘기겠네요. 이미 유럽에서 정전 이유를 겨냥해 영불 주도에 미국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연합 콜리션 오브 더 윌링을 구축해 우크라이나의 부대를 파견할 의지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지연합을 어떤 형태로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과감하게 싸워 러시아의 힘을 깎아온 것이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그 유지연합에 지원해줘야 된다.
앞으로 유럽 방면으로 이동하던 극동 러시아 병력을 구치시켜 놓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 러시아 그 병력이 신경을 쓴다면은 브라디보스톡 등 일본 북쪽에서 뭐 무슨 존인가요? 거기를 갖다가 뭐 들락날락하는 그런 신경 쓰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네요. 이와 러시아의 기량에 너무 깊이 빠져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은 별로 득책이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면 일본도 이에 협력해 미러 양국 관계에 끼어들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양다리론을 읽는 것 같아요. 이유가 한국한테 협력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어 휴전협정 후 유지연합의 한국군 참여 등 왜냐하면 러시아 측에선 북한군을 휴전선에 배치할지도 모르기에 그렇다.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다리론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우리는 거기 우리 갈 힘도 없고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맞닥뜨려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통일된 한국이라면 뭐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일본하고 또 입장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변명거리는 우리는 충분히 많다고 봐요. 방위산업에서 소유럽은 경쟁국이죠. 거기다가 동유럽이 폴란드가 우선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국익의 숨통이 터졌죠. 한국도 러시아와 그리고 일본도 그렇지만 척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한국은 오로지 중공을 주적으로 전략 전술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승전 중공 현재 해체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시진핑 경제 음치로 속수무책 중국 외교력 땅에 떨어진 진짜 이유와 미국을 끝장낸 또 하나의 전쟁의 정체. 후지카즈 식고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비즈니스에서 3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제 피폐로 열세에 몰린 시진핑. 4월 2일 날 상호관세 10%로 만약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특히 중국은 평균 20% 관세를 매기게 될 거다. 그러면은 가격 인하 요구가 나온다 이게요.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그러면은 또 중국 기업들 남기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또 해야 된다면은 정부 재정 적자도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어쨌든 시진핑은 경제 음치라고 아예 그냥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 정부가 기대를 거는 클린 에너지 산업, 태양광,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축전지 등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트럼프와 회담하고 싶다. 그런데 미중 간의 외교 수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재앙이라는 견해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에 바로 탑끼리의 그 딜을 직접 협상을 원하는데 중국이 권위주의가 돼가지고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떨어뜨릴 곳을 대개 정해야 된다. 아주 재미있는 일본식 표현이네요. 국가주석이 언제쯤 어떻게 가고 하는 거를 다 맞춰놔서 하고 이렇게 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권위주의 아닌 거 확실히 맞아요. 미중 간의 대립이 전혀 진정되지 않은 배경에는 중국이 설치했다고 하는 21세기판 아편 전쟁이 있다.
합성 마약 펜타닐을 둘러싼 협상에는 미국 측의 끝없는 분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의 또 다른 분석기사는 펜타닐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소비세 징수를 관세로 풀어간다는 거로 그 이면에는 겉으로는 소비세 올리겠다는 얘기는 절대 못한다 이거죠. 미국은 부가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부가세 하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그때 들어왔죠. 처음에 한 7%인가 뭐 그거 하다가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10%. 물건 옛날에 100원짜리 사면 110원 주고 사는 꼴이거든요. 그 인플레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가세라는 게 없으니까. 우크라로 북한군 덕에 영토 지켜 그들이 전쟁 바꿨다라고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1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그 18일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용해 가지고 북한군이 그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고지 크루스크를 이번에 되찾는데 기여한 게 된 꼴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딥스테이트 창립자 루슬란 미쿨라는 북한군이 없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며 안타까운 현실은 우크라이나군에는 그들을 모두 제거할 만큼 충분한 탄약과 드론이 없다는 게 또 문제다. 미국이 지원을 중단해버리니까. 크루스크 현재 상황이 전적으로 북한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 참전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가 드론 부대를 앞세워서 쿠르스크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협상 전에 쿠르스크 지역을 재탈환하는 거를 지금 푸틴이 휴전 협상에 유리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북한군이 작성한 작전지도를 확보했다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손으로 그린 매우 자세한 지도였으며 이런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며 마치 옛 소련식 초정밀 군사접근법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선은 마치 평생 이 일을 위해 훈련한 것처럼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다. 북한군인들의 그 수준이 현장에서 멀리 통신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투를 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그 있는 것 같죠. 요거를 마지막 배경으로 항상 제가 그 템플릿 자료로 올려놓는 거고요. 트럼프 세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상 이제 그 헌재 판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 밀려 있어 가지고 자정 장치가 지금 안 돌아간다는 걸 좀 항상 염두에 두려고 우선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